친구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친구 인연 끊길 뻔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73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5명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동창도 있고 동네에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그 5명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멀어졌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도무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본인은 친구들에게 항상 솔직했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야,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왜 떠났는지를. 친구 중 한 명이 김순자 어르신에 대하여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순자한테 고민을 말하면 꼭 내 잘못이 돼. 위로를 받으러 갔다가 혼나고 오는 기분이야. 김순자 어르신은 그 말을 전해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친구에게 조언해주고 해결책 알려주고 솔직하게 말해준 건데 그게 전부 상처였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진심으로 도와주려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요즘 갑자기 연락이 뜸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값진 조언이 알게 모르게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83세 박순구 어르신의 사례도 들어보겠습니다. 40년 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박순구 어르신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돈 문제. 듣는 내내 박순구 어르신은 친구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지.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생각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르신은 최선을 다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그 친구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조금씩 멀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박순구 어르신과 친구분에게는 과연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가르침은 바로 이런 황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영상입니다. 조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조언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아끼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해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2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다산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수없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다산이 가장 경계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내 뜻대로 이끌려는 욕심.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말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조언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 사람을 작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정과 조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의 고민을 들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을 해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오래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친구를 설득하는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말을 어떻게 아끼는지
방법을 알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친구의 고민을 들으면 자꾸 조언을 하고 싶어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친구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젊었을 때 우리는 친구의 말을 그냥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절 우정이 왜 그렇게 따뜻했겠습니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경험이 쌓였습니다. 세상을 살아온 연륜이 생겼습니다. 자식도 키워봤고, 어려움도 겪어봤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무언가 무책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있는데, 내가 겪어본 게 있는데, 말해주지 않으면 친구한테 미안한 것 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 친구가 전화를 해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냅니다. 나 요즘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 그거. 내가 보기엔 네가 며느리한테 처음부터 너무 맞춰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꾸 시어머니를 우습게 알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가 좀 참아. 며느리한테 맞춰주는 게 편해. 나도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여러분은 친구를 도와준 겁니까? 아니면 상처를 준 겁니까? 친구는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실은 이것을 원한 겁니다.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내 아픔을 알아주기를. 그래, 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해결책을 줬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잘못을 짚어줬습니다.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마음을 겨우 꺼냈더니 돌아오는 건 친구의 핀잔이었습니다. 조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엔 이 친구한테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관계가 끊어지는 첫 번째 균열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친구가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울상이 된 얼굴로 말을 꺼내는데 여러분은 어느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회사 오래 못 간다고 했잖아. 이 한마디가 친구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생채기를 내는지 아십니까? 친구는 이미 충분히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다 내가 뭐라고 했어 라는 말은 곧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조언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의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우리가 조언을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의 고민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비교를 합니다. 나는 저런 실수는 안 했는데, 내 자식은 저 정도는 아닌데, 우리 남편은 저렇진 않은데,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월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이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왜 굳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혹은 전화를 해서 고민을 털어놓는 걸까요? 친구는 해결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친구는 거울이 필요한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감정을 비춰주고,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인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친구를 잃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 문제를 인간의 근본적인 욕심과 연결지어 보셨습니다. 다산은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마음, 타인을 가르치려는 마음이야말로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설령 그 말이 맞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은 독이 됩니다. 이 진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 고민의 답은 이미 친구 안에 있습니다. 친구는 그 답을 여러분에게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 답을 스스로 꺼낼 수 있도록 옆에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산의 지혜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사셨습니다. 40살에 유배를 떠나 강진이라는 낯선 땅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친구와 멀어져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다산은 오히려 인간 관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유배지에서 다산이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랜 벗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인간 관계에 대한 다산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움직이지 않는다. 다산은 유배 초기에 억울함의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임금에게, 대신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논리도 이미 마음이 다친 사람을 돌려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다산은 깨달으셨습니다. 말로써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한다는 것을, 오히려 그 시도가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다산의 핵심 가르침 중에 군자지교, 담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담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출렁이지 않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르지도 않고 상대를 집어삼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처럼 조용히 곁에 있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도 자신을 맞춥니다. 물은 상대에게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양대로 담깁니다. 우정도 그래야 한다고 다산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오랜 벗 윤종심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다산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가 지금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무게를 혼자 지지 마십시오. 이게 다산이 친구에게 말한 전부였습니다. 다산은 해결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 무게를 알아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산이 생각하는 진정한 벗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산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인은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바르게 살 뿐이다. 그 삶이 주변을 변화시킨다. 이 말씀을 우정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벗은 친구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곁에서 들어줄 뿐입니다. 그 들어줌이, 그 공감이 친구 스스로 길을 찾게 만듭니다. 다산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청을 꼽으셨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경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상대의 이야기가 들을 가치가 있다는 인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청을 잘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친구가 말하는 동안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미 답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엔 이렇게 해야 해.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친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조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사는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귀는 두 개이고 입은 하나다. 이것은 두 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라는 하늘의 뜻이다.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두 배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 배로 말하고 절반만 듣습니다. 다사는 또한 인간의 고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말로 꺼내는 과정에서 스스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답을 먼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배지의 긴 밤들 속에서 다사는 홀로 많은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다산이 가장 그리워한 것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들어줄 사람. 판단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있어줄 사람. 다사는 그 그리움 속에서 진정한 벗의 의미를 깨달으셨습니다. 벗이란 거울이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사람이다. 덧칠하지 않고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여러분은 해결사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거울이 되십시오. 친구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친구는 이미 충분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고민을 말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친구의 고민 앞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첫째, 입을 닫고 귀를 여십시오. 친구가 고민을 꺼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침묵이 불편합니다. 상대가 말을 멈추면 뭔가 채워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조언하고 싶은 충동은 더 강해집니다. 그 충동을 참으십시오. 친구가 말하는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3가지입니다. 눈을 맞추십시오.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 이게 전부입니다. 이 3마디가 그 어떤 조언보다 강력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굳이 답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고 친구에게 털어놓았는데 친구가 바로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입을 닫고 싶겠습니까? 다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힘은 그 말의 수에 있지 않다. 말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100마디의 말보다 더 힘이 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에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거든 딱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3분만 참으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만 말씀하십시오. 그 변화가 얼마나 큰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둘째, 판단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침묵 다음에 필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종류가 있습니다. 조언으로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보기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은 질문이 아닙니다. 공감으로 이어지는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땠어? 지금은 좀 어때? 이런 질문은 친구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가게 해줍니다. 다사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항상 먼저 물으셨습니다. 답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며느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지금 어때? 며느리가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친구의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물어봐 줄 때 친구는 비로소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질문을 받은 친구는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 안에 이미 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 질문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때? 이 한마디가 조언 100마디보다 낫습니다. 셋째, 마지막에 딱 한마디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질문도 했습니다. 친구가 어느 정도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힘들었겠다는 게 느껴져.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 나는 충분히 이해해.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친구는 지금 자신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 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적어도 이 사람만은 내 편이구나. 그 한마디에서 친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더 잘했어야지.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해봐. 너도 잘못한 것 없지 않아? 이 말들은 아무리 틀리지 않아도 이 순간에는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친구가 상처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넘어져 있을 때 먼저 일으켜 세워라. 왜 넘어졌는지는 그 다음에 물어도 늦지 않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는 먼저 편이 되어 주십시오. 조언은 그 다음입니다. 아니, 어쩌면 조언은 영원히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원할 때 친구가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볼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도 됩니다. 원하지 않는 조언은 도움이 아닙니다. 원하는 순간의 조언이 진짜 도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입을 닫고 귀를 여십시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만 말하십시오. 둘, 판단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때?를 기억하십시오. 셋, 마지막에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내 편이야 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산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정한 우정의 방식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의 세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진의 그 작은 방에서
다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벗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산이 가장 그리워한 것은 화려한 잔치도 아니었고 넉넉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줄 사람. 판단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있어줄 사람. 다사는 유배지에서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대가 보고 싶습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이 유배의 고통도 절반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내가 해결책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내가 유배를 끝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어준다는 것 자체가 다산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몰랐어. 잔소리도 듣기 싫었고 간섭도 싫었어. 그런데 없어지고 나서야 알았어. 그게 다 사랑이었다는 걸. 늦기 전에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 그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찾아오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해결사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냥 옆에 있어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듭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친구가 평생의 친구입니다. 그 관계를 조언 한마디로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다사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벗 하나를 잃는 것은 세상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 그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50년 지기 친구가 멀어지면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세월이 만들어낸 우정은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조언을 해온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 친구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 요즘 내 생각이 나더라. 잘 지내고 있어?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조언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부를 물으십시오. 그 한마디가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친구를 떠올리십시오.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친구에게 진정한 벗이 되어 주십시오. 다산이 그토록 원했던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친구의 고민에 절대로 조언하지 마십시오. 조언은 우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값진 경험이 담긴 그 말 한마디가 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 입을 닫고 귀를 여십시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말만으로 충분합니다. 둘, 판단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때? 이 한마디가 친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셋, 친구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내 편이야. 이 말이 친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200년 전 유배지의 외로운 밤들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해결사가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더 자주 연락해 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을 편안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가는 우정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친구가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 어쩌다 멀어진 것 같은 친구. 그 친구에게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조언 없이, 가르침 없이, 그냥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보고 싶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진정한 벗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